경제지문 어렵죠. 어렵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고 했는데 나는 풀 때 별로 이슈가 없었어요. 배경 지식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봐서 네. 이게 그렇잖아요. 침체될 때는 과열돼서 떨어뜨리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띄우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대칭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됐었으려면 이건 이제 정규 수업에서는 했었는데 이거 비슷하게 리트 지문이 완전히 똑같이 구성이 됐던 게 있어요. 아니 왜냐면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을 금융위기 언제 쪽에 벌써 IMF가 나도 잘 몰라. 네. 선생님도 어렸을 거야. 네. 여러분들 막 그때 태어나기도 전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IMF가 그렇게 오래됐으니 이제는 그 위기는 이런 것 때문이었어 라는 분석은 거의 끝났고 근데 그게 이제 재발하지 않게끔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인 분석이 비슷해요. 겹쳐요. 거의 똑같아요. 리트 지문은.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리트가 베스트는 아닌데요. 많이 물어봐요. 뭐 또 정규 수업에 선생님도 리트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움 되는 것만 빼서 하죠. 예, 그리고 평가원이 아주 옛날에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정답의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리트에서 답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6평에 리트 출제진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독서는 힘을 주고 문학은 좀 버렸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 일단 독서 여기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는지 한번 잡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얘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지? 네 3개밖에 안 돼요. 그죠? 경제지문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치? 전통과 현대를 비교하는 것, 그죠? 예,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전통적인이라는 말 나왔을 때 이미 네모는 해두셨어야 됐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다른 시기와 비교가 될 거다, 그치? 네, 그거 잡아가셔야 되고, 그랬을 때는 전통하고 현대 중에 한계가 있는 애가 누구겠어? 당연히 전통이야,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려는 거다 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PNS가 그냥 PNS가 아니에요. 변형이죠. 네, 그래서 그냥 얘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던 게 이거지만 막상 또 그것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또 변형이 되는데 이 구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PNS 있다고 해서 PNS야 쓰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얘가 한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잘 잡아가면서 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1문단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요거는 별거 아니야. 경제가 그지 가열됐을 때 라고 했으면 그죠 그 조건만 나오면 그리고 중요한 건 비례 반비례가 쭉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체크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고 왜냐면 지금 이해 안 돼도 1문단은 무조건 엄청난 정보로 해서 문제로 낼 거예요. 그죠?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 체크만 해도. 그리고 반대 조건. 반대 조건을 지금 채워넣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 조건이 채워넣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슈퍼문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원지점, 근지점을 설명을 해요. 근데 슈퍼문은 이게 근지점에 있을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땐 평소보다 한 40% 정도 더 커 보인다 라는 얘기를 써. 중요한 건 멀리 있을 때 그럼 뭐야?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겠지. 그지? 네, 이 얘기를 그냥 생략하고 쓱 넘어가는데 이거 시험에 안 냅니까? 선지로 내요. 기본적으로 대응이 되는 애들은 반대 개념들이 나와 있는 애들은 채워 넣으면서 읽으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로 봤을 때는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과거에는 그냥 따로따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와버리니까 그때부터 멘붕이 된 거죠, 다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거, 문제점이 뭐였을까?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근데 이거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가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상호 보완으로 가자라는 정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1문단 한번 볼게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했어요. 자, 일단 전통 보이고요. 그지? 네. 그리고 통화정책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18년도 6월 지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죠? 네, 보시면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문장이요. 좀 길고 안 들어와, 눈에. 그러면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술어를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뭘 말하는 거냐 도대체. 통화정책이 뭐래요? 이렇게 해서 그치? 통화정책은 이거 주어인데 그래서 경제에 물가 안정하려는 거 이거를 읽어야지. 그냥 중간에 뭐 정책금리 이런 것들에 막 꽂혀가지고 이러지만 마시고 얘를 써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쨌건 물가 안정 시키려는 거야.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 여기만 가지고는 아직 어디가 포인트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 문장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를 봤는지 뭐가 구체화되는지 봅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라고 했어요. 이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아 그래 낼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지? 네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넘버링 해두시고 1번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라는 말을 보니까 또 반갑다. 왜? 앞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지? 네. 아, 요거. 네. 반복되는 키워드인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지? 네. 그 다음, 얘가 근데 아까는 그냥 활용이었는데, 이제 뭐래? 정확하게 인상이요. 그거 잡아가시고요.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거는 읽으면서 화살표 해두세요. 그죠? 네, 내 머릿속에서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손이 일단 움직여놔. 알겠죠? 자, 그 다음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 경기도 네 나왔던 건데 그치? 네 나왔던 건데 그냥이 아니라 네, 반복하면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방향 잡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도 경기가 과열이 됐을 때 네. 금리를 높이고 정책 금리를 높이고 그 다음 물가를 네 그래서 안정시키는 거야 다운시키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자꾸 돌아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걸 받아가라니까. 걔가 중요한 정보야. 방금 전 뭐라고 했어? 그 다음 문장 뭐예요? 정책 금리 인상으로. 도대체 너도 몇 번 나오니? 그지? 네 그럼 또 받아가세요. 아 얘 중요한가 보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재진수래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가 자꾸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 자기도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애들. 그래서 방향이 재진술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러면 의식적으로도 여러분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세요. 그 부분이 핵심 정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했어요. 이 얘기 나왔었나요? 없었거든. 그지? 그러면 뭐네요? 이거 체크해 가면서 가야죠. 아 여기에서 시장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럼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도 안 나왔었어. 네. 그래서 대출은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용 공급도 축소된다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든 말든 일단은 네 체크부터 해두세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100% 제일 중요한 애로. 근데 질문한 애들 보면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왜요? 이래가지고 여기 없는 거를 막 자꾸 넣는데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예. 나와 있는 정보들 가지고 조직만 해도 다행이야. 예. 그것만 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자, 해서 이거 됐고요. 그 다음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수요를 줄여서 네, 수요를 줄여서 뭐 체크해볼까? 네, 수요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 어머, 너 지금 여기구나. 네, 다시 돌아왔구나.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알파였었고요. 시험을 못 내겠습니까? 얘 내야죠. 그치? 얘네 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물가 안정 경기가 진정이 된다. 반면이래잖아. 반면이면 뭔데? 반대고요. 그죠? 네. 반면이면 일단 여러분들이 네, 반대로 다 해두세요. 해두고 여기서 혹시 벗어난다면 걔만 체크하면 되지. 그치? 네. 봤더니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그쵸? 2번은 경기가 침체일 거고 우린 뭐 화살표 아래 해놨었어. 그치? 파란색. 자 그랬더니 반대 과정을 통해 와 이마저도 귀찮았다. 그치? 그냥 슥 넘어갔고 뭐래? 경기를 부양이라고 했어요. 여기만 잡았네요. 자 그럼 뭐야? 알아서 반대 너네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네 파란색 내죠. 선지 얘 내죠. 예, 이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거는 그냥 눈을 굴려가지고 쭉 매칭 되거든. 근데 반대 조건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바꿔서
노력을 한 번은 했어야 되고 근데 그거 내요. 그 정도 노력이라도 해라 제발 이라고 하면서 알겠지? 자, 그 다음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만의 동그라미 했죠. 그치? 그리고 앞에 나온 얘기 받아가잖아요. 정의가 통화정책이요. 그치? 예. 얘의 전통적인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어요. 쭉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미시만 네모가 아니라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 뭐래? 금융을 나오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입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되게 부수적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치? 수단적으로 봤다. 이 둘의 관계를 같이 잡아가야 돼요. 아, 너 따르구나 이게 아니고. 자, 그런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 포인트 잡았으면 됐어요. 자, 근데 이러한 관점은 했어. 그 말은 이거 지금 뭐야? 재진술. 여기서 주목하겠다 이런 관점은 해서 쭉 가는데 문장을 잘 보세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죠? 그러면 막 길을 잃지 말고 끊어가면서 봐. 이러이런 것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이러하다는 인식과 그 다음 자산시장에서는 이러이러하다는 이것에 기인한다 이랬어요. 기인이 뭡니까? 원인이요. 그치? 네. 그럼 뭐야? 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라는 거 2개. 넘버링 해두세요. 그치? 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도, 관계, 얘가 지금 뭘 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체크만 해두면서. 근데 이해해보면 별 얘기 아니야. 그치? 장기적으로는 얘네가 영향을 잘 못 미친다. 어차피 금융이라는 것이. 네. 그리고 자산시장에서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아라는 허황된 믿음. 그치? 네.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라는 것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건 우리는 미시 건전성 가져가면 된다고. 시험에 냅니까 얘네? 내죠. 다 냈죠. 네. 근데 그건 그때 문제 볼 때 보시고요. 알겠어? 미시 건전성 정책 왜 나오는데? 라고 하면 그때 보세요. 그죠? 그 다음 이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이게 정의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보이냐고. 지금 안 보이죠. 그게 정상이지. 거시 얘기가 나왔을 때 얘가 개별 금융회사였구나. 개별이었구나. 거시로 가니까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2개가 대응이 될 때 예방적 규제가 공통점이네 라는 게 그제서야 보이지 그 전까지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체크라도 해두면 다행이야. 알겠지? 그 대신 뒤에서 거시 나올 때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잡아가야 돼요. 네, 그때는 잡아야지. 지금 못 잡아.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예로는 했습니다. 예시 안 나오겠나? 이거는 해야지 뭘 내. 자, 미시건전성 예는요 해서 최저 자기자본 규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시 봐두시고요. 이해되시면 네, 쓱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좀 이따 낼 거예요. 낼 거야. 경제인데 예시인데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안 내겠습니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손실에 대비해서 요 정도 하는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만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처럼 다행이야. 이제 정리하는데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통화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글이 예뻐요. 그지? 여기서 뭐를 통해 해서 얘 지금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했던 거였어 라는 거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융 안정이고 여기는 물가 안정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따로따로 해도 된다고 봤었다. 이게 이원적이어도 된다. 이때는 사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경제 상황이었으니까. 그지? 네,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었는데 그러나 끊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기가 대조된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요. 뭐래도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야. 그치?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었었는데 이들의 상식, 이 상식을 벗어나는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랑 대응해 가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보셔야죠. 그치? 자, 여기서 일단 기존에 경제 불안이 확산이 되면서 자성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해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분석을 해봤다.
라는 거죠. 그지? 앞에 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반성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부터 가요. 네, 원인 분석부터. 이게 사회에서는 잘 나온다니까. 그리고 생물 같은 데서 잘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저금리 정책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쪽 통화 정책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통화 정책에서 저금리 문제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파란색 라인 나올 줄 알았지 뭐. 그지? 네, 그래서 이쪽이 네, 문제가 있었답니다. 일단 보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문제는 뭐였냐면 자산가격 버블이라는 말을 슬쩍 던지긴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버블 없다며.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지? 그리고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 개별 금융회사 얘기는 미시건 전성 얘기였는데, 그지? 네, 즉 두 번째 문제점은 여기 금융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금융회사 규모도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더래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들 많이 대출도 많이 해줬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한 회사끼리, 네, 뭐 한 은행끼리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자성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네, 금융 안정, 네,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확보할 수 없어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다가 거시 건전성 정책, 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미시가 문제였었는데 다행히 이것을 극복한 S는요, 아예 따로 가자는 아니고요, 거시를, 그죠?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그치?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요, 공통점 냈나요? 네, 냈어요. 미시 냈어요. 어쨌건 얘를 버리고 가자가 아니라, 바뀐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추가한 겁니다. 그지? 네, 그럼 당연히 선지로 출제해요. 정답이고요. 알겠지? 자, 거기다가 금융감독 정책에다가 통화 정책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자성. 그지? 네, 그래서 통화 정책도 따로 갈 수 없고 두 개가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보완은 얘기입니다. 거시 건전성이란에서, 그치? 네, 일단 이거 설명해줘야죠.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서 건전한 상태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라고 해서 다시 왔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 충분 조건, 구성의 오류 이런 말들을 그냥 넣고 있어요. 그죠? 예. 아니, 물론 수능에서 사실 충분이냐 필요냐 필요 충분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논리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경제에서 굳이 필요도 없는 것들을 그냥 쓱 이렇게 이문지문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내기 시작한 시도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PSAT나 리트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니 물론 선생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대비하는 문제들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네, 뭐 사인이긴 합니다. 여기는 뭐 어렵긴 안 나왔어요.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라고 했어. 낚이지 마. 차별은 차이지만 차이는 우리가 못 찾았겠어요. 그지? 그래서 뭐 냅니까? 공통점 내요. 그지? 네, 그래서 그거 잘 잡아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잘 잡아가려면 해가지고 이제 구체화합니다. 경기 변동과 그 다음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이런 상관관계를 감안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위험은 피해요. 이거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지. 위험 요인은 이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서 위험 요인, 경기 순응성부터 얘기를 하고 뒤에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경기가 호황일 때 이러고 쭉 나와요. 여기서 조건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 그래 여기 따로 가자 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경기 호황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고, 왜냐면 여기 안 써 있었거든. 그래서 아니 물론 과열인데 그건 되게 배경 지식이잖아 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보세요.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자 대출을 늘리는 부분 파란색인데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서 그렇지.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건 없었던 얘기인데 자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네, 그러면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켜요. 그렇지. 이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그럼 경기를 더 과열시킨다. 더 과열이라고 했어요. 더라는 말은 뭡니까? 원래도 과열이라는 얘기죠. 즉 호황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야 돼? 과열이요. 그쵸? 네. 그러면 이상한 거야 지금. 호황은 핑크색 화살표 라인을 따라갔어야 돼요. 그치? 이걸 다운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왜 혼자 파란색으로 해서 더 이거를 과열시키고 있냐고.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데 문제 상황인 거죠. 그치? 그게 문제 상황인 거야. 여기서부터도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앞에 거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서 봤어야지. 이건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과열하고 호황이 어떻게 똑같나요? 아니 어떻게 똑같긴 덜하고 했는데. 잡아가시고. 불황일 땐 반대. 예. 불황일 때는 근데 더 안 좋은 거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가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은 정책수단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한계가 있어서 얘를 또 극복하는 완충자본 제도 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책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다가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해서 왜냐면 돈 남아도니까 애가 그치 어떻게 지가 더 대출시켜주고 더 이렇게 해서 문제는 뭐야? 자산 가격을 급등 버블을 시켜서 그치 네 이렇게 만드니까 경기만 더 과열되고 상황 안 좋은데 그치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돈을 좀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게 원래 최저 자기 자본 정도였던 건데 안 되겠다. 너네 돈 더 갖고 있어라. 그치? 네, 그래서 완충 자본을 더 추가로 갖고 있어라 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또 안 좋을 때는 돈 좀 풀어라 라고 해서 네, 경기 좀 부양시켜라. 얼마나 좋니? 라고 하는 거라고요. 보완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그래 아름답네. 그래서 문제 있지만 다 아름답게 잘 극복했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문제가 끝 밀어 올리기로 변명을 하게 된 거죠. 어쨌건 문제 하나하나 볼게요. 27번부터 보시면 1, 2, 3, 4, 5는 어떻게 풀어야 돼? 1, 2, 3 끊고 4, 5로. 그죠? 네, 이전과 이후구나 라고 크게 보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 했는데 이거 낸다니까요. 단기적으로 이런 거 낸다니까 근거는 내요. 내는데 외울 거냐고, 그치? 네, 그래서 C1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서도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 네. 개별 금융회사라고 했으면, 네, 지금 미시 건전성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거 아니라고 봤다 했는데, 얘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그치?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개념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3번에서는 더불어래요. 더불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 4번에 정책금리 인하하면 저금리죠 뭐. 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P1이요.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답은 4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문제점 나옵니다. 그죠? 5번에서도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이 야기가 된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역시 답 확실하게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번은 미시것이에요. 네, 아니 뭐 낼 게 뻔하죠. 네, 근데 지금 3번에 보시면 달리라고 했어. 그치? 네, 근데 뭐야? 예방적 규제 빗줄. 그죠? 뭐라고? 공통점 나온다니까. 둘 다 얘가 개별 금융회사 정도가 됐건 시스템 정도가 됐건 예방적 규제인 거다 라는 것을 주목하자고요. 그치? 공통점. 네, 그리고 4번은 차이점이었었고요. 네, 5번에서도 역시 모두라고 해서 공통점 출제가 됐습니다. 그치? 그거 잘 봐두세요. 29번은 일단 뭘로 구분해요? 완충자본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완충자본 있는 애가 거시가 될 테니까 먼저 B부터 확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경기 불황이냐 호황이냐 라는 단어로 낼 줄 알았어. 그럼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과열이다 이 단어로 바꿔서 불황일 때는 지금 침체로 그치? 네, 바꿔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호황인데 적립이다 라고 했으면 그치? 네, 그러면 정답이 없겠지만 두 개 복수 정답 됐겠지만 뭐 매칭했을 때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었었죠. 그죠? 네, 불황일 때 사용하는 것. 30번에 그치? 네. 문제 30번인데 사실 30번도 심플하게 보시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현실에서 통화정책 효과. 현실에서는 경기대에서 비대칭적이더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열이었을 때 그래서 얘를 억제시키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래요. 네. 근데 이게 침체가 돼서 띄워야 돼.
그거는 되게 효과적이지 않대. 그죠? 네, 그 얘기인 거야. 되게 어렵다. 효과가 미미하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네, 정책금리 인하면은 파란색이죠. 그지? 네, 그래서 대출을 늘려서, 네, 그 다음 신용공급을 확대. 하면 어떻게 되는데? 네, 부양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려 해도야. 그치? 하려고 했는데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거나 투자 대상이 맞닿지 않아서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요? 네. 아니 우리가 다운 시켜주면 뭐하니?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쪽까지 네 제대로 안 가 라는 문제가 생겼다고. 그게 어떨 때? 침체일 때 두드러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왜냐면 경기 안 좋은데 자꾸 뭐 더 대출해가지고 어딜 투자해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자 싸고 이러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냥 또 버블만 만들어 놓을 뿐이라고요.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네 이거요, 투기꾼들. 그지? 네, 그래서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돼서 의도치 않은 효과들만 나타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끈 밀어 올리기 라는 표현을 써서 내리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거 되게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5번 같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지? 네, 5번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은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니까요. 네. 아니 왜 지금 인상 같은 경우는 핑크색인 거, 그죠? 핑크색은 지금 과열된 것을 지금 다운시키는 건데 이거는 괜찮다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가세요. 그지? 5번 해도 문제가 없어요. 끈 밀어 올리기 적용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있을 때는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어. 그러면 뭐야? 뭘 해도 안 될 때야. 그치? 뭘 해도 안 될 때인데 그 완충자본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부양시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아니 엮어보는 자세는 좋은데요, 좀 잘못 엮으면,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어렵게 보이셨을 만한 선지였을 것 같아요. 뭐 1번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버블 생기고 이런 게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근데 그것이 2번처럼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에서도 정책금리 비대칭적이었을 때 정책금리 조정 이외의 반응, 이거는 안 되니까, 그지? 네, 다른 방안이 필요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보이셨을 수 있지만 답을 보면 이거 아니고 다른 걸 어떻게 고를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경제지문 너무 쫄지 마세요. 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려운 거를 자꾸 쉽다고 해요. 되게 쉽지,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되게 어려운 거야. 그치? 오늘 한 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문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수능이고 그래봤자 나와 있는 정보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시독해 뭐 무슨 있는 대로 이해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너가 하는 방법을 제대로 기준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명확치 않으니까 매번 불안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없다면 내 거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제는 이렇고요. 인문은 한번 보시면 네,